예.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입은 수다. 기자들의 수다,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이어집니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보도본부 최경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우리 주 라이브에서도 경제 선생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아니, 예. 주진우 라이브 이제 시작한다고 했더니 주진우 라이브 같이 네. 갑시다. 네. 10년. 예. 네, 같이 가시죠. 네. 최경영 기자의 그 경제쇼가 잘 돼야 우리가 또 잘 됩니다. 이어받아서. 그럼요. 네. 예. 제가 잘 돼야 또 앞이 잘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앞에서 끌어보고 뒤에서 든든히 밀어보자고요. 예. 형님 네. 먼저, 아우 먼저. 그러시죠. 형님 예. 먼저 가시죠. 자, 예.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오늘은 숫자로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예, 마지막 숫자는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거고 네. 2가지 숫자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뭡니까? 첫 번째 숫자는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건데요. 네. 31%라는 숫자입니다. 저는 32일 해가지고 31번째 확진자 생각했는데 예. 렘데시비를 그러고 보니까 31번째 확진자. 네. 31%라는 게 치료 기간이 보통 한 15일 정도 미국에서 걸렸대요. 예. 근데 이제 렘데시비르라는 거를 투입을 하고 나니까 11일 정도 걸렸다. 네. 나흘이 줄어들었다. 예. 그래서 그게 31% 줄어든 효과다. 치료 효과다. 뭐 이런 게 이제 31%죠. 여기에서 이 렘데시비르에 미국은 그 굉장한 관심과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고 언론도 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대조군이 있고 우리가 뭐 의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플라시보라고 해서 그냥 가짜 약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도 뭐 네. 예, 근데 가짜 약을 투입한 사람과 진짜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사람들의 이 실험을 해봤더니 예. 한 31% 정도 치료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치료약을 말할 때 이게 치료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치료제인가?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기가 우리가 걸려도 야, 감기 걸리면 뭐라고 하죠? 야, 오렌지 주스 많이 먹어. 네. 비타민 많이 먹어. 그러면 좀 몸이 나아지잖아요. 네. 그런 효과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소주에 고춧가루 타 먹고 나아졌다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망률이 한 5.78%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생존한다는 거잖아요. 네. 한 15일 정도 앓고 나면. 네. 근데 그거가 나흘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걸 완벽한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느냐? 효과는 있고 효과는 있는데 이걸 아. 치료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15일 이후에 효과를 볼 사람들이 11일 이후에 효과를 본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에 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 네. 두 번째는 부작용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 점검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완벽한 치료제다. 그래서 믿고 따를 만하다. 요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예. 우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그 살균제 관련돼서 아, 큰 반향이 있자 자기의 조금 실책을 만회하려고 자꾸 좀 언제쯤 이제 극복할 것이다.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백신도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치료제라고 지금 렘데시비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예. 아무튼 효과가 조금
전 세계적으로 좀 입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아직은 좀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예. 살균제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늘어가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었죠. 예. 경제 숫자로 봅니다. 두 예. 번째 숫자는 뭡니까? 두 번째는 마이너스 4.8인데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입니다. 마이너스 4.8이요. 예. 이게 우리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이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3.5예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4.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명확하게 의미하면 그 연율 4.8이다. 마이너스 4.8이다. 연율 4.8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 뭐냐면요. 1년을 다 이 수준으로 가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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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분기 2020년 1분기 때는 마이너스 1점 얼마 수준인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계속 1점 얼마의 수준이 복리로 더해지면 4분기 전체 통틀어서 1년이 마이너스 4.8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 성장률을 따지는 걸 보면 1%대네요.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다. 그럼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선방했네요. 미국 경제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4.8이라는 숫자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분명히 이제 심각하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은 2분기 때 나타나요. 2분기, 3분기 벌써. 4월, 5월, 6월이잖아요. 네. 2분기 때가. 근데 4월, 5월 때 우리가 봉쇄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GDP, 뭐 생산, 소비 이런 게 거의 멈췄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JP 모건이 2분기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0%다. 마이너스 40이요. 이건 뭐 끔찍한 숫자죠. 네. 그러면 한 분기마다 마이너스 40% 해버리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그냥 줄어서. 예. 근데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40%도 아까 연율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2분기의 성장률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10% 안팎, 마이너스 10% 안팎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4월, 5월은 봉쇄가 있었습니다. 격리도 그렇죠. 있었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가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그러면 4, 5, 6은 2분기는 진짜 끔찍하지만 3분기, 4분기는 좀 나아지겠죠, 경제적으로는? 이게 전제가 있는데 전제는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하지 않는다는 전제. 네. 예, 이런 전제가 있다면 당연히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2분기 때 마이너스 한 10% 분기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더라도 크게 반등하면 나중에는 IMF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IMF 보고서는 마이너스 한 5.9 연 분기 성장 연 성장을 마이너스 5.9 정도로 예상을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입니다. 1.2 정도로 예상을 했고 근데 마이너스 5.9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왜냐하면 4월, 5월, 6월까지 봉쇄 조치가 이어지는 전제하에 IMF 보고서는 그렇게 뭡니까 예측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6월까지 끝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4월, 5월에서 지금 문을 연 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2개 주 정도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생산가치, 부가가치들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5.9가 안 될 수도 있다. 훨씬 더 파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제가 꼭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가을에 다시 대유행하지 않는다. 네. 예. 종식돼야 됩니다. 지금 예. 예, 전제가. 예. 경제 숫자로 보자. 마지막 숫자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꼭 요새 이제 동학 개미 운동해서 오늘도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개인들이 뭐 5천억, 6천억 이러더라고요. 자금 자체가. 네. 예. 근데 이 주가가 어떤 주가가 적정 주가냐라고 평가를 할 때 사람들이 정확한 기준을 잘 몰라요. 근데 그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꼭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 네. 그래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가령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얼마였는데 올해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얼마가 될 것 같은데 그 기업의 영업이익은 얼마다라고 하면 그 영업이익과
현재의 주가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주가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저점 대비 우리가 1,400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 1,896 정도 되거든요. 예. 오늘 끝났을 때. 그러면 그 고점,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이 한 2,100이라고 본다면 고점에 더 가깝지 저점과는 상당히 멀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자면 영업이익도 그만큼 따라갔는가, 올 연말에 그 정도로 손해는 안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 네. 그렇지 않으면 물릴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나올 때마다 우리 경제 선생님이 지금은 투자에 조심할 때 예. 그리고 마구 이렇게 베팅할 때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늘 보수적으로 지상파에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민호님이 달러 자꾸 예. 찍어내면 되나요? 그렇게 지금 미국이 너무 달러. 찍는 거 아닌가요? 그런 예. 질문하셨어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본이제에서 금태환제, 그 다음에 달러로 바뀌는 이 과정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지금 이렇게 찍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전 세계 경제에서 유통되고 공통된 인식이라서 과거의 근본이제 할 때 60년대하고는 좀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갑시다니면 예. 지구가 안전해야 무역도 살림살이도 나아질 듯죠. 네,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죠. 그렇죠. 예. 주 기자님이란 또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경제 최악 상황은 불확실성이라 주식은 아직 위험해요. 주식이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이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소식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11월까지는 본인의 실책,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그런 국내 정치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때리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도발적으로 이렇게 그 발발할 상황이 높기 코로나 때문에 예. 잠잠해졌던 미중 무역 전쟁 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찔하네요. 불안합니다. 예. 네. 불안한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KBS 보도본부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흥천님 언제적 엑스리온입니까? 한 40년 됐나요? 한명식님 너구리가 낫겠다. 예, 너구리 좋죠. 너구리. 김태리님 진호 오빠 갤러그 했구나 40년 전에.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했어요. 저는 전자오락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 운동을 좋아했지 오락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 온라인 게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03님, 주 기자님 오늘 평소보다 활기차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책임감 갖고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 기자님은 알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질문도 날카롭고 게스트들과 케미도 좋고 약한 사람들 배려해 주시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취직 전까지는 생방송 계속 듣겠습니다. 아, 네. 계속 들어야 되는데 취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취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문자를 주시는 거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금방 잘 될 거예요. 9093님 6학년 6반의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이놈의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는 써야 하고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그저 지금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즐겁게 안전운전하며 버텨봅니다. 어서 빨리 치료제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서 빨리 나와야 될 텐데. 6463님 청아다리 물줄기 끝 갯마을이에요. 파도가 갯바위를 부셔도 꾹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주 기자님. 네. 8430님 기자님 월요일은 유난히 더 버벅이는데 오늘은 잘하시네요. 아니요 버벅거리고 있어요. 실수 많이 해도 괜찮아요. 네, 실수를 실수로 덮는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화이팅. 하고 싶은 대로는 하면 안 됩니다. 네, 자중자애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정부가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6월 1일까지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등교합니다. 방역당국이 등교 개학 시작 이후 학교에서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리 지침과 모의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8명 발생해 17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연휴 기간 관광객이 몰린 제주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택배 기사와 학원 강사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9,400억 원 지출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21대) 국회로 당당히 입성한다. 빛나는 금배지 왼쪽 가슴에 달고 그동안의 아픔 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 당선증 휘날리며. 당선증 휘날리며 첫 번째로 21대 국회 당선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진우 라이브 첫 방송 축하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전 자유한국당 대표 대선 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컷오프 하지만 보란듯이 당선 대구 수성을의 당선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급하게 대구 내려가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대구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예 거기 계세요? 서울은 지금 와각 지정 중이라서 네. 네,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지금 아니 지역을 그렇게 막 챙기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아니 지역을 챙기는 게 아니고 네. 서울은 지금 자기들끼리 쟁투 중이라서 네. 서울 가기가 좀 그래서 대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싸워라. 나는 그냥 여기 지켜보겠다. 이렇게 물러나 계시는군요.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아니 아무튼 주진우 라이브 첫 방송 나오신다고 예. 하셨는데 저한테 그래도 덕담 하나 한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그 조진우 선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중파에 들어섰으니까 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시사 문제 좀 쉽게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공부 또 없습니까? 덕담 좀 더 해주세요. 장점 그런 거. 네?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서문시장에서 노래하려고 네. 축제인데 노래하려다가 또 못하게 되셨다고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제약이 참 많습니다. 네. 제약이 많아가지고 이천에서 이제 화재. 네. 사건으로 많은 인명이 영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네. 노래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못했죠. 선거 때도 못하시고. 그때는 그 세월호 6주기라서 예. 그날이 당선되고 그 이튿날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노래를 하라고 했는데 세월호 6주기라서 예. 노래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처녀 뱃사공 부르시려고 그랬죠. 무슨 노래 하시려고 했어요? 네. 초혼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초혼. 그 노래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내가 유튜브로 예. 선거할 때 예. 간간히 들었습니다. 노래 부르시려고? 예. 아니요.
노래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유튜브를 우연히 보니까 예. 장윤정 씨의 초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참 이 노래 가사가 좋다. 네. 그래서 유튜브로 노래를 배웠습니다. 아, 네. 예. 홍준표 대표가 문화적으로도 식견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는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신청곡도 연애할 때 그 팝송도 들려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대표님, 미래통합당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제 끝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났다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당의 문제를 왈가왈부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하셔야죠. 네. 예. 그 뭐 한다기보다도 이미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문제는 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살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와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근데 당선자 총회에서 이제 그 결정을 다시 하겠죠. 네. 그런가요? 당선자 총회에서 아마 다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선자 총회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안팎에서도 홍준표 빨리 등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그 반면에 네. 저하고 대척점에 선 사람도 조금 있습니다. 네.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전부 야당이 이렇게 힘든 판이 됐는데 네. 전부 하나가 돼서 이제 문 정권에 대항을 해야지 참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지. 네. 여기서 또 갈라지고 패싸움 뭐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번 총선에서 180석, 여당 180석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국민들이 표를 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나는 그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못해서 표를 많이 줬습니까? 야당이 워낙 못하다 보니까 아하. 찍을 데가 없으니까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지 않았나. 네. 저는 이제 25년 정치했지만 180석 가져가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거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몇십 년 동안 이런 게 처음일 겁니다. 네네네. 박정희 정권 때, 동안. 네, 정권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야 유신정우회가 있어가지고 3분의 1을 미리 가져가 버렸죠. 예. 그때 3분의 1을 미리 가져가고 이제 선거를 했기 때문에 180석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었고 또 민자당하고 3당 합당 때 200석이 넘었죠 그때. 예. 그런 경우는 봤지만은 단일 정당이 180석을 총선에서 차지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선거 초반에 대표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나는 쉽게 당선이 되고 그리고 당은 참패한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 그 얘기는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 예. 여기 대구 지방지 유튜브하고 이야기하면서 4월 15일 밤 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집에 간다. 네. 4월 15일 밤 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집에 간다. 종로에서 황 대표가 집에 가든지 예. 수성을에서 내가 집에 가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에 간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둘 중 한 사람은 집에 갔죠. 뒤에서는 황교안이 집에 간다고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석에서 했다고. 네.
다섯에서 했죠. 아, 예. 네. 공개적으로는 안 많이 했죠. 많이 하셨죠. 8166님, 홍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하면서 통합당에서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통합당에 범보세 그렇게 인물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 당내에도 비대위원장 할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네. 이제 우리 당이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예. 자립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네. 근데 데리고 와서 우리가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네. 네. 없는데 이번에도 저는 밖에 있지만은 당 내부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당을 다시 재건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밖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 좀 어렵습니다. 솜털 이지님이 질문하셨는데 홍준표가 답이다. 홍준표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짐을 지기가 싫습니다. 아니 대표님 사실 예, 예. 오고 싶잖아요. 짐 지고 싶잖아. 아닌가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네. 탄핵으로 괴멸되어서 당 지지율이 4%일 때 네. 대선에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네. 그때 어려운 짐을 지셨죠. 그때 지고 또 지방선거 때 남북 회담 때문에 우리가 참패할 때 지방선거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당이 괴멸 위기에 갔을 때 한번 당을 책임 맡아 본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후배들도 훌륭하게 이제 지금 성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제 홍준표는 대권 주자만 한다. 대권 주자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대선은 가셔야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 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네. 예. 꼬북꼬북님이 평소 의원님이랑 다르게 신중하게 말씀하시네요. 대선 주자 같아요. 저도 생각이. 난 누군가님 역시 노련한 홍 당선인 얘기하는데 홍 대표의 능력을 경험을 이제 당에서 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의도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올라오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저희 당에도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당을 이끌어주면 저는 뒤에서 병풍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역할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당에 돌아가더라도 네. 이제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병풍 역할을 하는 역할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 병풍 그러면 앞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당에 이제 4선 5선 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죠. 많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지도부를 구성해서 당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저나 또 좀 더 선배되는 분들은 뒤에서 바람막이 하는 게 그게 옳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 꼭 찍어서는 내가 안 하네요. 누구를 네. 특정인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워낙 영향력 있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쓴소리라며 변화를 촉구하는 조혜진 당선인이 있고요. 김세연 의원 같은 분들은 뒤에서 계속해서 당이 새로 태어나듯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얘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 이제 고깝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네.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당에서 수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좌파 정당하고 달리 우리 우파 정당 내에서는 치열한 노선 투쟁이 겁니다. 예. 거의 없고 좌파들은 보면 치열하게 노선 투쟁을 하고 당이 깨질 듯 하면서도 결국은 가서 하나가 되거든요. 네. 그러나
우파 정당은 이게 그런 경험을 별로 가져보지 못하고 어떤 경우라도 당이 깨질 것 같으면 적당히 미봉하고 미봉책으로 감싸서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사태가 온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당이 치열하게 노선 투쟁을 하고 예. 그리고 새롭게 정립된 당의 그 이념과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당 운영을 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에 조금만 보수 진영에서는 방금 말하신 뭐 김세연 그분이나 그다음에 조혜정 분같이 좀 혁신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또 일거에 매도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아니다. 네. 그런 말씀들도 전부 새겨 들어야지 당이 올바르게 나아가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0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근데 20대 국회는 안 계셨지만 그래도 20대 국회 뭐 그 운영을 보고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그러는데 대통령 탄핵이 있던 국회예요. 저는 20대 국회가 해방 이후에 가장 최악의 국회라고 봅니다. 대통령 탄핵 때문인가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탄핵도 탄핵이고 예. 사실상 이게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아, 일을 안 했죠. 네. 네. 그리고 앉아서 소위 그게 야당의 책임이라고 또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여당도 책임을 져야죠. 운영하는 예. 여당의 책임이 더 크죠. 여당이 전국 운영을 제대로 주도를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동물국회가 나오게 됐다. 이거. 네.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네. 타협 안 하고 밀어붙이고 또 상대방은 온몸으로 막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상 최악의 국회가 돼버렸죠. 예. 21대 국회에서는 180석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대선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아, 뭐라고요? 이긴다고요? 미래통합당이요? 일방적으로 네. 180석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네. 밀어붙이면 그건 대선 가면 판이 틀려집니다. 아, 예. 그래서 180석 가지고 밀어붙이지 말고 예. 제1야당과 서로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러면 여당에서 180석으로 계속 밀어붙여야죠. 왜 타협을 해? 밀어붙여야 정권이 미래통합당으로 온다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밀어붙여 주면 네. 우리로서는 나쁜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민생은 어려워진다. 아, 네. 그러면 민생은 어려워진다. 네. 국회가 난맥상을 보이게 되면 제일 피해보는 게 민생입니다. 예. 그래서 네. 민주당은 나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6135님, 홍 당선자께서는 언제 복당하시나요? 우리 당 하는데 얼른 복당해야지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합니다. 아, 금방 합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연내에는 들어오시죠? 네. 제가 그 민주당 가겠습니까? 네. 근데 연내에는 오실까요? 저는 어디라고 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아마 그게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네, 조만간이다. 네. 예.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어떻게 만들겠다. 홍준표가 어떻게 끌고 가겠다. 출사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가 이제 마지막 국회입니다. 예. 제가 다시 국회의원 출마할 일은 없을 테고 이번이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몇 살 때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죠? 41에 됐죠. 그리고 지금이요. 지금 65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국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헌신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이만하고 이제 대선 주자로 또 나서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네. 대표님 조만간에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대구 네. 내려가서 이제 얼굴을 못 뵈가지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김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을 앞둔 저녁 시간답게 교통량이 빠르게 늘면서 막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과 서안암 부근에서 토평까지 긴 구간 밀리고요. 이후 일산에서 판교 방면은 일산에서 송내까지 19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도 긴데요. 송악 부근부터 서해대교,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밀리고요. 이후 매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서설 요금소부터 조남 분기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차들 많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 조암 부근과 송산 마도 부근 사이 14km 정체 살펴집니다. 남북권인 중앙선지선 양산 방향으로 대동 분기점 일대도 밀리는데요. 4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끝까지 잡는다. 오늘도 지킨다.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끝없는 사투. 전국에서 제일 바쁜 지구대기. 지구를 지켜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포소 홍익지구대장 이지은 경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라이브 월요일 새 식구로 합류했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차 경찰관이고요. 19년 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홍익지구대장으로 부임을 해서 올해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네. 그러면 지구대장이에요? 그러면 지구 대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 83명 있습니다. 83명 대장이에요? 네, 네. 엄청 높은 사람이네. 왜 홍익지구대를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까? 지원하셨나요? 아니면 네, 이렇게?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저희 홍익지구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홍대 앞에. 네, 맞아요. 홍대 앞을 관할하는 지구대입니다. 거기 술집도 많고. 그렇죠. 클럽도 많고. 네. 네. 사건 사고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바쁜 지구대인데요. 네. 이왕 이제 지구대장으로 근무를 할 것 같으면 뭐 이왕 할 거 바쁜 데서 제대로 하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홍대 앞에서 좀 놀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앞에서 마음껏 술 먹고 또 뭐 취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이렇게 뻗어서도 잘 집에 갈 수 있었던 거는 네. 당시 그 홍익지구대 경찰관들이 그 지역 치안을 아주 잘 유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 갚으려고? 네, 이제는 제가 이제 젊은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홍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논 경찰 누나 이지은 경정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지은 경정이 뭘로 유명했냐면 대구지검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내용이었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이제 한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를 했었는데요. 네. 그 검사분이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경찰이 검사를 뭐 수사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굉장히 그 이제 거의 수사 방해 수준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더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성역,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훨씬 더 성역이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그 검사분이 근무하시는 대구지검 지청 네? 앞에 가서 이제 그 김모 검사는 소환에 응하라라고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네. 카라님 제2의 각블리시다. 아니요. 광문준 있습니다. 경정하고 이지은 경정하고 동기예요. 아, 네. 싫어요? 저 사실은요.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제가 괜찮아. 곽 계장이 진짜 많이 컸습니다. 많이 제가 컸어요? 많이 컸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제 눈도 똑바로 못 쳐다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눈을 이제 하루 똑바로 쳐다보길래 제가 눈 깔아라. 예. 어디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노. 경찰끼리
애가 동기인데. 쫄아가지고요. 애가 쫄아. 미안해 지은아. 이러면서 내가 네 가방 좀 들고 다니면 안 될까? 이래서 제가 비키라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비키라? 그때는 저한테 진짜 말도 못 붙이던 애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아, 네. 요새 좀 까불고 있습니다. 네. 찌지님, 홍익지구대 드라마 라이브 배경이었죠. 이게 드라마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네, TVN에서 한 라이브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정유미 나오고 그래요? 나머지 전 기억이 몰라. 안 나요. 아무튼 홍익지구대하고 KBS 라이브하고도 굉장히 지금 좀 주진우 라이브하고도 이상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사실 근데 지구대장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네. 지구대장 하면 좀 가슴 아픈 조금 내용이 좀 생각납니다. 얼마 전에 대림동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 있었을 때 네. 그때 경찰들이 특별히 여경들이 굉장히 대응을 잘했는데 여경이 힘이 약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지 여경 무용론 나왔을 때 조금 네. 좀 답답하셨죠?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특히 이제 그 여성분이 그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리돌림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여경분이.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외부에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뭐 여경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경찰 내에서 남경 여경이 막 이렇게 갈라져서 싸운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지구대 같은 경우에도 여경이 한 15% 있는데요. 만약에 뭐 여경 남경 할 거 없이 이제 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집단 폭력이 발생했다. 이러면 여경 남경 할 거 없이 모든 순찰차가 다 그곳에 가고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 뭐 피해자, 피의자, 뭐 CCTV 각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경은 이거 해라, 남경은 이거 해라라고 이제 구분을 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주치자분이 쓰러져 계신다 이러면 남자니까 남자를 보내야지, 여자니까 여자를 보내야지라기보다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를 가장 빨리.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그 안에 남경이 있는지 여경이 있는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아, 일단 그러면 성별 관계없이 그냥 보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술 취한 사람들 누워 있고 그러면 그 남자를 보내야 조금 걱정을 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으로서?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여자분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네. 피해자 몸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여경이 가고 예. 또 이제 피해자분들은 여경 아니면 또 이제 성폭력 피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이제 여경을 지원하고 또 당연히 이제 뭐 남경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특별히 여경이라서 이 일을 하고 남경이라서 저 일을 한다기보다는 뭐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조화롭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홍익지구대 그럼 홍대 앞이니까 술집 클럽 되게 많고 사건 사고 많았을 텐데 네. 지난 주말은 어땠어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112 신고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맞습니다. 관내 클럽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영업을 좀 정지를 하셔가지고요. 네. 중단을 하셔가지고요. 112 신고가 줄었었는데 평소에 얼마나 와요? 하루에 108건 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 있는 이제 지구대 파출소의 평균 112 신고 건수가 26건이거든요. 여기는 100건이 넘어요? 네, 4-5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요. 네,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점점 잦아들면서 다시 이제 2주 전부터 영업을 개시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덩달아서 112 신고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는 모든 사건이 다 안타깝긴 합니다. 지난주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미성년자 분들이 클럽을 방문을 했다가 네. 입구에서 걸려서 이제 신고를 당하셨어요. 뭐 크게 안타깝진 않네. 이제 뭐 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 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타깝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사실은 이게 클럽에 못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아는 형의 운전면 이제 클럽을 뚫으려고 아는 네. 형의 운전면허증을 빌려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그 클럽 앞에서 검사를 할 때 이 사람 얼굴하고 이제 이 신분증이 대조하죠. 대조해갖고 좀 다르면 좀 다른데요 이러면 뭐 성형수술했어요, 화장했어요, 머리 뭐 모양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들여 보내줬는데 요즘은 신분증 검사기가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문까지 찍고 해서 이제 다 요새 클럽은 걸리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술집에서는 청소년들이 입장을 했을 경우에 영업 정지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여부 확인을 굉장히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아는 형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다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경우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됩니다. 아, 그래요? 2년 이하. 네. 끌려갈 수도 있겠네요? 끌려왔죠. 그래서 끌려왔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 지구대에 이제 왔습니다. 아,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래서 예. 네, 잘못이니까 갔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네, 저는 그렇게 위조하거나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는 안 갔고요. 그냥 그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서 있는 네네네. 분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외국 나갔을 때는 네. 바운서, 도어맨 이렇게 네, 맞아요. 덩치 큰 사람들하고 친구해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다녔습니다. 네. 2394님이 우리 동네 낮에 경찰차 고정적으로 자주 서 있는 거 그거 왜 그런가요? 그거 왜 그래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경찰차 차 대고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거점 근무라는 형식입니다. 네.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몰려들어서 뭐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뭘 때린다든지 아니면 막 이런 경우에 그래서 거길 먼저 지키고 있겠다고? 지켜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지은 경정 준비 많이 했네. 준비 많이 했어. 19년 차 경찰관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 공터 저 뒤에서 무슨 거기서 뭘 지켜요. 그거는 좀 네. 야 3212님 위험합니다. 멋진 경찰이시네요. 경찰은 그냥 경찰이면 되죠. 남녀가 무슨 상관이에요. 공권력이 좀 더 엄정했으면 합니다. 권한이 더 주어져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시민이 지나가다 경찰을 팰 수는 있어요.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시민을 때리면 안 됩니다. 대신 경찰이 폭행한 사람을 잡아가야죠. 엄정하게 처벌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은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국회에서 소위 N번방 방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랬죠. 네, 이번에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 세 가지입니다. 네, 이지은 경정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인제 소지하고 인제 쳐다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고 하는 게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는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기존에는 이거를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전시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단순히 보기만 해도 소지만 해도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형법상의 협박죄라든지 강요죄로 처벌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좋아. 네. 법은 좋아. 제도도 다 좋아. 그런데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는 맞습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특별히 경찰에 이런 문제 가지고 가서 남자친구가 내 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포하려고 해요. 잡아주세요. 그렇게 가면 경찰들이 조사하다가 야 옛날에 좋아서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처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수사기관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히려 2차 가해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네. 이거 뭐 증거 가지고 와라.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 뭐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점점. 그래가지고 울고 저한테 제보하는 사람 많았어요.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경찰로서 이거는 어떤 게 효과를 볼 것이다. 아니면 의문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뭐 법정형을 높임으로써 법정형만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정형을 높임으로써 실제 이제 판사님들도 선고를 높게 처벌 수위를 높게 해야 되고 그럼 무서워서 예방 효과가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법정형을 높인다고 해서 바로 이제 판사님들이 바로 높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 뭐 현재 법원에 있는 그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처벌 수준을 높이는 양형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는 형사님들이 우리 경찰에서 수사를 막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좀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물론 법을 넘어갈 수는 없지만 법 테두리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N번방처럼 아주 잔혹하고 엽기적인 형태의 불법 성적 촬영물에만 지금 관심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차제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뭐냐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하는데요. 지하철역에서 이제 여자분들 뒤에 따라가면서 뭐 예. 치마내 찍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범죄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현장에서 법원에서 인정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어야 하는데 판례의 상으로는 단순히 뭐 가슴, 허벅지, 엉덩이 찍었다고 해서 되는 게 그게 찍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확대해서 찍어야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상관이야. 찍어놓고 나중에 컴퓨터로 확대하면 되지. 맞습니다. 볼 땐 예.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 남성이 2년 동안 놀이공원에서 디스코 팡팡이라고 아시죠? 네. 그거 탈 때 이제 여자분들이 짧은 치마 입고 막 다리가 올라가면 속옷이 보인다. 그거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2년 동안 올렸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요? 그러면서 그 제목은 뭐 디스코 팡팡 타면서 여친 사귀는 법 이래서 올렸는데 그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런 네. 왜냐면 판사님들 너무 온정이 너무 따뜻해요. 이런 사람들한테만. 네, 그냥 그 이유가 뭐 치마 속을 확대해서 찍지 않고 그냥 전신을 찍었다. 아니 이거거든요. 판사님들은 그냥 찍고 나중에서 망원 렌즈를 안 땡겨 찍었다 이건가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확대해서 찍는 게 아니라 찍어서 확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전신을 찍더라도 뭐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합성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범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성을 잘 아시고 섬세한 판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찰도 좀 수사를 더 좀 냉정하게 좀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9559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기자님보다 훨씬 낫네요. 저 죄짓고 지구대장님께 잡혀가고 싶어요. 네. 잡혀오면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 나는 이지은 경정한테 수사받고 싶지 않아. 조사받고 싶지 않아. 네. TBS 꽉 불리만큼 말씀 잘하시네요. 조만간 꽉 불리만큼 잘하실 듯. 이렇게 문자 보내는 사람 누굴까요? 꽉불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광문준 경정이 지금 듣고 있다 문자 보냈어요. 진짜 많이 컸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N번방 사건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자 경정님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성범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까 주진우 진행자님께서도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높은 형량과 강력한 처벌이 범죄 예방으로 이어져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강력한 처벌이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또 다른 시민들의 범죄 욕구를 차단하며 피해자에게는 위로가 되어야지 그 형사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간 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대중과 언론이 분노하고 그에 맞춰서 정치권에서는 즉각 형량을 높이고 또 온갖 제재 수단을 가하는 형식의 형법 처음에 개정이 그렇죠. N번방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난리 나고 그리고 뭐 양형을 높이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또 한 번에 큰 이슈를 끝내고 말아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을 때 그 이후에 정말 뭐 범죄율은 줄었는지 그다음에 재범률은 줄었는지 그리고 대중들의 성인식은 이제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같이 일하는 홍익지구대 대원들한테도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지구대에서 일하는 그 경찰 아저씨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저는 취재를 하면서 조금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쓰러울 때가 많은데 다른 경찰관한테도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뭐 이제 끝날 때가 돼서 길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지금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황금 연휴 기간이고 많은 분들이 놀러 나오실수록 저희는 이제 집에를 못 가고 굉장히 사건이 많습니다. 네. 오늘이 황금 연휴의 바로 전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 저녁도 거의 뭐 전쟁터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국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 힘내시고요. 특히 홍익지구대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생생한 이야기,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더 현장감 있는 이야기로 이지은 경정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방송이었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네요. 저는 머리가 막 하얘지고 그랬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확인하십시오. 저는 머라이어 캐리의 I'll be there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첫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한테 박수 치는 것 같아요. 네. 윤킴님
무사히 방송 끝나가네요. 주진우 라이브 언박싱 재밌었습니다. 짝짝짝. 네, 내일은 조금 더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실수를 줄이고 여러분을 좀 편안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5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salvation.